집에 가기 진짜 싫다.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일단 이 말이 귀에 들렸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고 짓거리셔야 되는데, 여성분이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 입을 이미 열고 계세요.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집에 가기 싫은데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늦게 들어가고 싶어. 나도 지금 가기 싫은데 이러세요. 그리고 2번. 나랑 똑같은 기분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오늘 뭐 준비된 게 없는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미안해. 다음 주에 진짜 우리 재밌게 놀자.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손을 잡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잡으세요. 집에 도착하면 볼에 뽀뽀해도 돼? 이렇게 귀엽게 물어보신 다음에 가볍게 볼에 뽀뽀를 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밤에 같이 있을 수 있고 섹스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개걸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끝이거든요. 여자가 애매하게 군다고 욕하지 마세요.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게임을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박이죠. 섹스와 데이트는 복잡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장난을 치고 또 스릴을 즐기고 추파를 던집니다. 누군가가 던지는 추파를 잡아먹으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훈련으로 발전하시는 것처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연애입니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반응적으로 그냥 반응하시지 마시고 아까 분위기 좀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눈짓으로 꼬리를 치세요. 아까 분위기?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분위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요? 이러면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위기 좀 그렇죠? 이 대사는 머릿속에 넣고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놓치시는데요. 이게 뭐를 잘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뭘 모른다기보다는 여자가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남자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 신호를 보내시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자의 호감 신호라는 건요. 남자들이면 무조건 놓칩니다. 왜냐?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는 놓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방식은 요즘 시대에 보면 정말 구식이고 21세기를 사는 세대가 50년대 여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연애를 하는 방식은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죠. 이유는 복잡한데 가장 복잡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 여성분들보다 성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여성분들은 그냥 수동적인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 여성분들은 수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약간 완전 수동도 아니고 완전 오토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예전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해준다? 어쨌든 그걸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수동적인 거죠. 지금은요, 제가 뭐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반자동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조금 고민했는데 남자로 따져볼게요. 내가 여자를 꼬시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가 꼬셔져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도파민이 나오죠. 내가 여자를 꼬시고 싶을 때 꼬실 수 있다라는 유능감, 또 그걸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 루틴에 대한 전체 행동에서 오는 도파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도 똑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어떤 여성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를 원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실 정도야.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막 짓궂은 농담을 하고 내 맘대로 막 굴리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무슨 옷을 입고 와라 막 이렇게 해봐라 이 지랄을 해요. 내가 한 건 만나달래서 한 번 만나준 게 전부예요. 근데 이 짓을 하는 걸로도 꽤 많은 양의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여성분들이 추구하시는 이 반자동 형태의 욕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원할 때 내가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꿉니다. 이게 예전 여성분들과 요즘 여자들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꾸미는 데에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나를 좀 가꾸셔야 돼요. 이제 나를 가꾸는 일에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나도 나를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되는 그 일은요. 내가 쾌락을 직접 쫓아서 사냥을 하는 그 일만큼이나 엄청 흥분이 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자를 쫓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남자로
여성으로 인한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누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데 자발적으로 남성분들께 다가가시지는 않고 애꿎은 미묘한 신호를 그냥 계속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이 보내시는 신호가 이런 거예요. 뭐 눈짓, 내 곁에 다가와 줬으면 하는 이런 은근한 신호, 이 모든 것이 남자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자를 향해서 이런 욕망을 표현해도 괜찮겠다 싶은 딱 그 정도로만 강하게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거를 혼자 판단 딱딱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기는 어려워요. 어때요? 이런 분석 정말 처음이죠. 저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장은요, 스페어 목록에 올려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도파민을 위해서 상대방의 욕망을 이용하는 착취에 가깝거든요. 암튼 이 관계에서는 그래서 서브미시브, 조종당하는 쪽에서 게임을 주도하는 방식의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깊게 다루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할 거고,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보내는 신호가 어떻게 이토록 난해한지에 대해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예전과 솔직함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놀랍죠? 실제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긁혔을 때 나는 괜찮은데? 이게 나오고, 차였을 때 나도 원래도 안 좋아했어, 이게 나오고, 막판에는 항상 나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 했다. 그래서 난 아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나 아쉽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끝난 다음에 인스타로 저격글을 올리시고 아주 뭐 미련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나시죠. 이런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빡세지 않아요? 여성분은 항상 나는 확실히 너한테 얘기했다. 나는 항상 확실히 너한테 의사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이 차이가 남성분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이 솔직함이라는 것이 예전과는 다른 결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함이라는 게 좀 사회화가 되었거든요. 이거 제가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독거노총각님을 만난다면 토 쏠려요 라고 제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할 일이 절대로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여성분들도 그분께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거의 산송장이 되셨는데,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성분들의 감정 표현이라는 게요, 예전보다 되게 예의 있어지고 덜 강하게 되고 내가 거절당하지 않게, 또 내가 수치심을 덜 받는 방향으로 축소되고 뒤틀리게 된 거고, 이게 요즘 연애라는 게임의 룰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또 때가 되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를 만큼 이 연애라는 게임이 변질되었고, 설사 솔직히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이제는 남성분들도 솔직히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장군감이야, 아무리 이순신 장군 성격을 가졌어, 그래도 나 너 좋아해, 그리고 너랑 자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여자들보다 욕망은 더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도 이 점이 너무 괴로우세요. TV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로맨스가 나옵니까? K드라마, K예능 보시다 보면 당연히 그런 형태의 욕망이 학습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께 녹색 신호를 정말 낮은 채도로 깜빡깜빡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연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빠르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요즘 여자들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실제로 이런 낮은 채도의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남녀 관계를 게임이라고 보신다면 각자 뭐 비디오 게임을 공략하시는 방식은 다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연습으로 반응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연애라는 게임에서 모든 필살기는 바디랭귀지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디랭귀지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애매하게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의 전체 메타를 이해하신다면 바디랭귀지만큼 확실한 신호는 없어요. 여자를 만지지 않아도 그 여자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있다. 이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이 게임이 플레이 가능한 겁니다. 클리어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여자의 기분을 읽는 연습인데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을 보고도 그 여자의 기분을 모르겠다면 아직 못 읽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연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호가 정말 약하게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수라는 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주변 여성분들의 감정을 읽는 걸 좀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좀 어머님 마음 좀 읽어주세요. 말없이 빡쳐있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주변 여성분께 저 누구씨 지금 화내신 거 맞아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왜 화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성분들의 기분을 읽을 수 있는 스탯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습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차피 잘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할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20대와 30대의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제 영상 댓글 보면 너 영상 일부러 길게 만들려고 돈 벌려고 네가 잡소리를 넣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배우는 방식이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왜 얼만큼 네가 잘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게 결국은 게임을 깔끔하게 가장 빨리 잘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회 왜를 하는 걸 엄청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를 보세요. 여러 명이 아무렇지 않게 한 5, 6명 정도가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가 가슴하고 엉덩이를 내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친 소리 같이 들리시겠지만 여자들은 본인이 어디서 나를 봐야 예쁘게 보이는지, 어떤 라인이 나한테 가장 예쁘게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남자 쪽으로 이렇게 예쁜 쪽 라인을 맞추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읽을 수 있는 눈치가 있는 남자는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꾸준하고 긴 눈 맞춤, 목이나 가슴을 드러내는 움직임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정말 낮은 채도의 신호를 알아보면서 이 하나하나 밟아서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시는 건데요. 왜 이러냐면 신호가 진짜 약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그 요즘 연애의 방식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여자들의 행동을 욕하시면 그냥 사회적으로 바보가 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탓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서도 나의 욕망이 충분히 채워지고 도파민이 충분히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 채도 낮은 신호를 지치지 않고 계속 뿌리고 계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뭐 얼굴이라는 파회법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보통 남자들은요 반드시 이 단계를 다 밟게 됩니다. 이 신호를 계속 크게 만들면서 결국은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 중간 내용을 조금 들어주세요. 이렇게 몸이 열려 있다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진짜요? 전혀 몰랐어. 이렇게 반응하는 남자보다는 차 한잔 할까? 야, 난 네가 나랑 차 한잔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차 마시자고 하는 남자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나는 같이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지. 아니었어? 야, 그냥 이왕 온 거 같이 하자. 이렇게 약간 맞장구식으로 나오는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엄청 도파민 돌아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는 없어요.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낮은 반응에 대해서 내가 좀 보답을 한다, 반응을 보인다라는 마인드로 좀 대답을 해줄 만한 말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스컬레이션의 기회가 옵니다. 촉각은 가장 명확한 비언어적 신호인데요. 근데 이 단계에 가도 진짜 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설레고 좀 맞닿는 접촉 같은 걸로 충분히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촉각을 오해하시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남자를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몸이 닿았는데 남자가 반응적으로 뭐야 기분 나쁜 제스처를 하시는 걸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고의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접촉과 녹색 신호가 있는 접촉의 차이점은 머뭇거립니다. 그냥 친절과 유혹의 차이점은 단 2, 3초 차이인데요. 셔츠에 묻은 먼지를 떼주거나 머리카락을 떼주거나 옷깃을 이렇게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이 뭔가 핑계인 게 너무 확실하다거나 불필요하게 동작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거나 이거는 분명히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알려드려 말어. 이때는요 이제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집어줘?
바로 그러면 야, 너 머리카락 없냐 보자 이러면서 들려가지고 바로 어깨 만지세요. 옷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고마워, 나도 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딴 데는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소매나 팔 같은데 살짝 털면서 이렇게 싱긋 웃어주세요. 이게 바로 플러팅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서로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 여성분께서 이때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마음을 열고 이 장난에 동조하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거 정말 전형적인 그린라이트인데, 많은 남성분들이 아무 손도 못 쓰시고 날려버리시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이때가 되면 여성분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을 수 없으시죠? 들어보세요. 모임이 끝났는데도 남아있다거나, 다들 나가는데 마지막에 나가려고 한다거나, 복사하는데 따라오실 수도 있고, 적극적이신 분은 룸메이트가 본가에 갔다면서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 하실 텐데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여자들은요, 판을 까는 걸 진짜 잘하세요. 누구 얄미운 사람 한 명 생겼다? 한번 보세요. 뒷담할 수 있는 판을 정말 기가 막히게 까시거든요.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시죠? 장난 없어요. 근데 왜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판을 안 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님들은 이미 미끼를 물고 그 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느끼신다면 진짜? 나 혼자 가도 되는 거야? 나 같이 갈 친구도 없고 둘이 만나서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나 그냥 혼자 간다? 알겠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혼잣말을 하시면서 여자의 얼굴을 보세요. 복사실에 따라오시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반응적으로 그냥 반응하시지 마시고 아까 분위기 좀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눈짓으로 꼬리를 치세요. 아까 분위기?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분위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요? 이러면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분위기 좀 그렇죠? 이 대사는 머릿속에 넣고 다니세요. 여자분이 혼자 남아 계실 때 왜 그래? 이렇게 반응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왜 누구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러세요. 진짜 애 키워보시면 이런 거 진짜 잘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 동네 놀이터 가잖아요? 애들이 저한테 말 걸고 막 개미 잡아주고 매미 잡아주고 난리 나거든요. 제가 진짜 귀여운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 친구가 있는데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걔가 팔이 아프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팔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제가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앉는데 저쯤에 앉았어요. 벤치 끝에. 그러면서 제가 글 쓰는 걸 한참 보고 있더니 이렇게 슬슬슬슬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팔에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더니 제 팔에 얼굴을 부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야지 이러고 가더라고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걔가 웃을 때 사람 등을 막 이렇게 심하게 때리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인데 저만 안 때린다는 거. 저희 남편도 걔한테 맞았는데 저만 안 때립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걔가 저한테 오더니 본인만의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들은 나를 받아줄까 아닐까 눈치를 보시면서 단계를 높여서 다가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애기도 이러는데 솔직히 성인 여성이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자가 섹스가 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해도 다짜고짜 네 몸을 내놔 이렇게 나오시진 않습니다. 단지 하룻밤 섹스뿐일 게 확실해도 여자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섹스라는 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성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말투에 감정이 묻어 나오는데요. 어떤 감정이냐면 너는 다른 남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묻어 나오죠. 너랑 있으니까 편하다 이런 말이 나오시는데 이 말은 물론 그냥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 신호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근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은은한 터치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신다면 이거는 신호고 문을 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2단계는 마지막 신호이고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 가기 진짜 싫다.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요. 집에 안 갈 거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테스트이면서 신호인데요. 이건 정말 최종판에 명확하고 선명한 신호인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남자들이 얼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성 본인이 이제 직접 남자가 움직여주길 원하면서 어떤 의견을 냈고 결정해주기를 원하실 때 남성분들이 이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은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혼란을 주게 되고 실망으로 다가오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신호들을 쫙 따라오셨다면 이때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속박장소까지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눈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일단 이 말이 귀에 들렸을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고 짓거리셔야 되는데 여성분이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할 때 입을 이미 열고 계세요.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나도 집에 가기 싫은데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 오늘 늦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면 나도 지금 가기 싫은데 이러세요. 그리고 2번, 나랑 똑같은 기분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오늘 뭐 준비된 게 없는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데려다 줄게. 진짜 미안해. 다음 주에 진짜 우리 재밌게 놀자.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손을 잡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잡으세요. 집에 도착하면 볼에 뽀뽀해도 돼? 이렇게 귀엽게 물어보신 다음에 가볍게 볼에 뽀뽀를 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밤에 같이 있을 수 있고 섹스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개걸스럽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끝이거든요. 여자가 애매하게 군다고 욕하지 마세요.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게임을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대박이죠. 섹스와 데이트는 복잡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장난을 치고 또 스릴을 즐기고 추파를 던집니다. 저 같은 스테레오타입의 사람도 그러고 싶을 때는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야 뭐 엄청 장난치시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게임을 싫어하지 마시고 기회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게임을 한다고 해서 매번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게임은 그냥 즐기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실력은 향상됩니다. 내 연애와 여성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영상도 보지 마세요. 의도라는 건요, 여러분을 더 시니컬하게 만들 뿐이에요. 왜? 게임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모든 여자는 다 수수께끼 같은 게임 플레이어고 이딴 게임은 나는 다신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게임을 끝내지 마세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던지는 추파를 잡아먹으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훈련으로 발전하시는 것처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연애입니다. 연애는 얻는 것이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